김정은입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양성 명분의 역사교과서 검정제는 사기다라는 제목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때는 기존의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검정교과서를 한 권의 국정화로 발행체제를 전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발행체제의 전환이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교육정책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교육법 제157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존의 7종, 8종이었는데 교학사는 뭐 채택이 안 됐으니까 7종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좌편향과 민중저항사 위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을 부각시키고, 또 친북, 반미, 반재벌 인식을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이라는 것 자체가 균형 잡힌 역사 교육,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 그 다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배양하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정 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한 세력들은 이 국정 역사교과서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한다. 또 다양한 역사 해석을 저해한다. 그 다음에 역사를 왜곡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한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식 교과서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라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국정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아주 극력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데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학술서, 우리가 교과서를 구분해 볼 때 학술서에서는 다양한 역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학술서에서 연구자들의 몫이죠. 연구자들이 학술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통설이나 정설로 정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역사 전문가의 영역이고 학술서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그 다음에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통설과 정설을 선별해서 엄선해서 그것을 초중고 교육 단계별 과정에 또는 수준에 맞게 재편집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 해석을 다 갖다가 교과서에 싣는 거 아닙니다.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전문가 영역이고 교과서는 그냥 단순 편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역사 해석을 독점한다? 교과서는 역사 해석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닙니다. 또 다양한 역사 해석은 학술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양성 명분의 검정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정제 여러 교과서에 대해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실현한다. 또 창의성과 유연성을 함양한다. 그 다음에 획일적인 역사인식을 지향한다. 말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듣기에 아주 솔깃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한다. 또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들으면 누구라도 솔깃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맞는 이야기. 이거는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선택권, 교과서에 대해서 보면 지필은 국정이든 검정이든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에 따라서 역사 전공자가 지필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전공자는 전문가죠. 또 집필 기준과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도 교육부에서 주관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마련하는 사람은 또 역사 전공자입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가 역사 전공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과서 선택은 국정은 단종입니다. 한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일치돼서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장이라든가 교육감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은 교과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학생에게는 교과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한 권으로 공부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국정이든 검정이든 한 권으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한 권으로 공부한다는 것과 교과서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국정이나 검정이나 동일합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성 명분의 검정제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같다면 여러 권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을 만듭니다. 여러 권을 만들면 다양한 것 같이 그냥 보면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합니다. 굉장히 다양해 보입니다. 그리고 분량, 내용, 학설 등이 서로 다릅니다. 왜? 같으면 여러 권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교과서 다 봐야 다양성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아주 다양하게 해놨다면 여기 마이크 해주세요. 배터리가 다 됐대요. 주세요. 바꿔 주세요. 이걸로 그냥 하시면. 그래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두 개 들고 하시던데. 배터리 다 된 거죠? 네, 빠지면 두 개도 쓰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분량과 내용과 학설 등이 또 다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의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440쪽이고 가장 적은 분량의 동아출판사 교과서는 340쪽입니다. 무려 100쪽이나 차이 납니다. 100쪽이 차이 난다는 것은 100쪽이 적은 동아출판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습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만큼 내용이 없는 겁니다. 수학과 영어와는 역사 과목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못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 정보가 부족한 것이고 분량이 많은 금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아서 학습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다양성 명분으로 주장하는 검정제는 기본적으로 저 색깔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봐야만이 다양성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각 출판사다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마다 학교장이 선택하는 한 권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한국사 채택률 2014년 기준인데 가장 많은 미래엔 비상교육, 전자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미래에는 759개 학교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759개의 학교는 저 노란색 교과서만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내용만 합니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교육, 천재교육, 그 다음에 금성, 출판사, 제약사, 리베르스쿨, 마지막으로 동아출판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색상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을 모두 다 학생들이 접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다양성 교과서는 상이한 해석을 상이한 교과서에 실어놔서 학교별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합니다. 다양한 역사 해석 중 한 가지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밥상이 뭐 칠첩방상기라 해서 쫙 해서 여러 그냥 다양한 아주 다채로운 밥상을 차려놨지만 하나에는 김치만 먹고 하나에는 김만 먹고 하나에는 삼겹살만 먹고 하나에는 소고기만 먹고 그런 식입니다. 그야말로 편식입니다. 편향적인 역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분량과 내용, 학설 등이 상이하고 또 용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용어의 일관성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마 암각화라고 배웠을 겁니다. 지금은 교과서에 바위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과서는 암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각화, 바위 그림이 바로 암각화라고 연결이 됩니까? 암각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색일 각자입니다. 바위에 새긴 그림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글 순화한다고 지금은 바위 그림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때 어떤 교과서는 또 암각화라고 또 해놨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래 아이들이 서로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온감모 같은 경우는 어떤 3개 교과서에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된 무덤, 어떤 교과서는 3종에서는 철기시대, 두 종류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에 철기시대를 전제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신석기 시대로 공부한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답을 따면 어떻게 되느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오답입니다. 오답이랍니다. 그래서 출판사 다시 질의를 보냈죠.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거 오답이라고 그런다. 답을 내놔라. 했더니 출판사에서 하시는 말씀, 국편이 틀렸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자, 헌법 제3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검정 역사 교과서는 서로 다른 교과서입니다.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양성 명분의 역사 교과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역사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역사 해석의 획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두 다 특히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학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이야기는 아예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다양한 역사 해석을 원초부터 맞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광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맨 선봉에 선 한상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역사 연구와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 교과서가 무슨 전문 서적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게 16년인가 그럴 겁니다.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날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현수막 걸어놓고 기자 얘기하는 겁니다. 국정역사교과서가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겁니까?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학사 사태입니다. 저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진 게 교학사 사태입니다. 그러면서 명색이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짓거리가 이겁니다.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나라? 국정교과서가 왜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정부 여당이 근거 없고 무모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발행체제가 바뀌는 상황에서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민간 출판사의 대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교수, 서양사학과 교수죠. 서양사학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학문에 대한 또한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왜 모욕이죠? 저는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아시죠? 최승호 MBC 사장. 박근혜 자식된 도리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김용호. 국가가 아닌 정부가 역사 독점하는 것. 그런 교과서 쓸 수 없어. 국가가 역사 교과서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교과서를 어떻게 쓰죠? 유시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건 정부가 교과서를 쓴다는 얘기고요. 교과서는 역사 전공자가 씁니다. 대통령 쓰지 않고 유시민은 이때 이야기한 게 이 정부란 것 곧 박근혜라고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교과서는 국가에서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교과서는 어느 과목이든지 그 분야의 전공자가 쓰는 겁니다. 국가에서 쓰지 않고 정부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TV에 나와서 선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종환. 대표적으로 국정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거짓 선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나팔수입니다. 완전히.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역사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역사 교과서가 왜 역사를 파괴하는 겁니까? 역사 교과서는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재편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조은현. 최순실 일가의 내력이 우리 역사를 규정하려는 중요 기준이 될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국정교과서가 결국 최순실 교과서라고까지 불리는 이유를 되짚어 봐야 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교육감이 한 소리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철딱선이 없는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외울 게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최순실 교과서가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느냐고 이야기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꼭 공부하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10대 소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박근혜 퇴진하라는 겁니다. 박근혜 교과서 폐기하는 겁니다. 그 결국 국정역사 교과서 폐기라는 것은 그 목적이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퇴진에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교과서에 대해서 말한 이 사람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우리의 유신 독재 정권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했습니다. 노무현 때도 국정이었습니다. 김대중 때도 국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거짓말은 바로 이겁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89년도 거죠. 사건 번호 8988.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주문은 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국정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이때는 국정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 앞에 사기를 친 겁니다. 문재인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이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문재인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가 법률을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왜냐?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치명타를 날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죠? 김병준. 이 사람이 2015년도에 동아일보와
그 다음에 이투데이에 기고를 했을 때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국정교과서가 많은데 왜 국정이냐? 라면서 국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16년 11월 2일 날 국무총리에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내정되고 그 다음날 11월 3일 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역사교과서 반대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11월 3일입니다. 11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을 예정되어 있냐면은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본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내정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니 도종환이 문재인이 전부 다 신이 났습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심하게 반대합니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친일 교과서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친일 교과서 역사 왜곡 중단하라. 말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촛불을 들고 촛불 시위까지 하죠.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역사 쿠데타니 뭐니 이게 전 국민 이제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촛불 난동입니다. 왜? 명분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속인 촛불 난동입니다. 다양성 명분의 역사교과서 검정기는 사기입니다. 명백하게 사기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서울대 교수 382인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곡각아세하고 정치인들이 혹세무민하고 무지한 국민들은 부안해동한 전대미문의 사기극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의 총책임자는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이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네, 검정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학설을 여러 군데 실어놓고 다르게 실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편향적인 역사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이거는 전체에 있을 때 다 봤을 때는 다양성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 뽑았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편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양성이라고 호도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는 하나입니다. 교과서도 하나여야 됩니다. 그 하나로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전국 또래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얘는 5.16 혁명이라고 배우고 얘는 5.16 군사정변이라고 배우고 얘는 5.16 쿠데타라고 배운다. 그럼 나중에 나와서 사회 나와서 애들이 술자리 모여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혁명이 맞아. 우리는 쿠데타를 배웠어. 우리는 정변을 배웠어. 이게 사회 혼란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자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집필자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는데 그 시비 건 사람들 저는 정말로 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7명입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자가 27명인데 6명이 교사고 나머지 21명이 원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적인 나라인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세상에 아이들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원로 교수들이 대들어서 집필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 21명의 전문가가 책을 썼다면 이거는 1000페이지가 넘는 학술서를 글을 쓸 만한 그런 인력입니다. 그런 인력들이 모여서 애들 교과서 3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분들의 자신들의 학문적 소신을 반영할 수 있느냐? 교과서는 그걸 반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로 교수라도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자존심 엄청 상한 걸로 들었습니다. 왜? 열심히 썼어. 근데 컷해요. 이거 쓰면 문제 생깁니다. 이거 쓰면 시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분들이 빠질 수도 없고 안 빠질 수도 없고 자존심은 잔뜩 상한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후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교과서는 기존에 있는 학설, 역사적 사건, 해석 중에
정설, 통설 위주로 가져와서 재편집하는 겁니다. 거기 원로 교수의 자기의 학설을 싣고 자기의 학문적 소신을 싣고 그거 아닌데도 그래 놓고 정치적 자주성, 헌법 제31조 사항이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인데 교과서에 무슨 교육이 자주성이 있습니까?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무슨 자주성입니까? 전문성? 교과서에 전문성 쓰면 그건 교과서 아니라 그건 전문서적이죠. 정치적 중립성?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교육과정에서 집필기준을 따라 하는 건데 거기 무슨 정치적 중립성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갖다 집어넣고 이야기하니까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와 그런가 보다. 다 맞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한마디로 이 교과서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아직 후진국이다. 아직 미개 국가다. 왜 애들 교과서에 온 나라가 들썩합니까? 정치인들은 도종환이니 유은혜니 이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네들이 전문가입니까? 그러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역사 전문가들이 서술해 놓은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시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그런 짓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논리, 반대 주장한 사람들, 문재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그 네 가지 정도인데 세 번째 교활한 모조리는 제가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규정입니다. 예, 그거는 답을 제가 안 드려도 예. 다들 아는 교활한 다들 아는 사항이니까 1번 잘해주자. 예. 이 부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왜냐면은 잠깐만요. 왜냐면은 물론 올바른 책들이 있지만 그거는 아주 제한된 소재, 제한된 주제를 가지고 한 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현행 교과서 벌써 뭐 해방 이후에도 오래됐지만 기본적으로 틀린 역사 서술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전부 다 경복궁을 중건하고 대전해통을 편찬하고 서원을 철폐하고 다들 그렇게 배웁니다. 교과서마다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통상수교 외교 정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저 소장님 제 관심은 네. 그러니까 주로 동학난 이후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역사 서술이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아닌 역사를 가지고 우리 역사라고 배우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뭡니까? 무슨 자격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죠? 무슨 자격으로 정책을 시행하죠? 무슨 자격으로 외교 정책을 합니까? 흥선대원군 아무런 지위도 직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강화도 조약 말만 하면 불평등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기본적으로 통상 조약입니다. 서로 우리 무역하자, 거래하자는 겁니다. 거래하자는 건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 평등해야 됩니까?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와야만 되는 게 통상 조약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발 용어가 틀렸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그럼 평등하도록 한번 고쳐봐라. 못 고칩니다. 김규수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국편에 가서 그 흥선대원군하고 그 다음에 조일수호조교 거기에 출제한 문항을 딱 내놓고 왜 불평등한지 이야기하라. 대전했던 흥선대원군이 집필했다는 편찬했다는 근거 제시하라.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를 끊어놓은 게 뭐냐? 이승만하고 박정희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묻어버리고 엉뚱한 거 맨날 그거 고문이나 하고 독재나 하고 이런 것만 실어놓으니까 애들이 재밌을 수가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는 독재만 했습니까? 물론 그런 과가 있기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역사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전쟁, 이거는 뭐 정치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학자들, 연구자들은 어쨌든 논쟁입니다. 이거는 학술적 논쟁이 돼야 되겠죠. 연구자들은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그 좌파 그 밴드 한 15,000명 된 데 가서 싸우다가 제가 이제 쫓겨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싸운 경험이 있는데 계속 저한테 대시하는데 저는 하나하나 하니까 떼거지 되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친일파라는 겁니다. 그 외에다 말이 없습니다. 친일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 똑똑한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이름 또 어거지를 써요.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뭐 조만간 여기서 나갈 것이다. 그런데 내 니한테 한마디 한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왜? 나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너는 거짓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가 공부하면 할수록 나에게 가까워지지 내하고 점점 더 멀어지거나 나를 배척할 수 없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는 대표적으로 문재인 뒤에서 멘토를 하는 그런 역사 교수 있죠? 완전히 가짜입니다.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역사 교육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맞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맞지 않고 쌀을 그 삼위정식 계획 때 쌀 수탈이라고 전부 뭐 우파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수탈이란데 그 당시에는 그 자유시장 경제였습니다. 조선에서 쌀이 생산되면 일본으로 조선에서 수출하고 일본 수입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뭐 식민지 시대인데 어떻게 제값받고 보냈느냐, 관계를 뺏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선에서 쌀 값이 또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쌀, 랭군산 쌀, 사이공산 쌀, 캘리포니아산 쌀, 이게 전부 다 조선으로 막 옵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은 남으면 다 합니다. 그 무역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장사꾼 아닙니까? 조선에서, 그런데 일본에서 그에 생산된 쌀은 비싸기 때문에 안 오고 한이 묵은 거.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해서 일본 정분미로 보관했던 쌀이 그 다음에 묵은 쌀 돼가지고 정분미를 불화해서 그 쌀을 조선에서 갖고 팝니다. 이제 일본 상인들이. 근데 조선 상인들은 일본 상인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쌀을 갖고 와서 팔지? 우리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거 찾는데 방법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 조선 상인한테 불화를 안 하는 거예요. 불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 상인한테 팔아놓으니까 이 조선 상인이 또 사가서 또 일본으로 판매를 하니까 조선 상인한테 못 파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무역 그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탈? 도종환이가 그걸 피하면 입만 열면 수탈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말부터 틀렸죠. 역사학자들이 한문을 안 하니까 말부터 우리가 수출이면은 상대적인 용어는 우리는 만약에 돈을 받고 판매하면 수출인데 강제로 빼앗겼다면은 수탈이 아니고 우리는 피탈이죠. 그렇죠? 피탈이에 맞죠. 일본 입장에서 수탈이고 우리는 피탈이죠. 그런데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놓은 물고에 물이 들어가게 해놨는데 밤새 누가 틀었다. 살인나죠. 살인납니다. 그렇게 퍼질러 누워 있습니다. 밤새 그 물고 때문에 싸워갖고. 그런데 내가 생산한 쌀, 우리 가족의 생명이나 마찬가지 쌀을 빼앗겼다. 그것도 10년 이상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통계청 자리에 통계 자료가 몇 년도에 얼마가 수출되고 금액이 얼마까지 다 남아있다. 빼앗아가는 것도 통계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한일 관계에 대해 특히 한일 관계
그 역사 교육 우리는 정말로 완전히 왜곡으로 해서 문재인이 그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고 잘못된 한일 역사 인식을 가지고 아베하고 외교를 하려고 하니까 외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역사 교육이 현 사회의 그 계층 간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역사 교육의 잘못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의 외교 교착 상태가 바로 잘못된 역사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 교육은 저는 그 늘상 어디라도 뭐 글을 쓸 때 일본을 자꾸 역사 왜곡이라 하는데 역사 왜곡은 대한민국이 갑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 왜곡에는 갑입니다. 교과서 들여다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한두 군데 저 고대사부터요 현대사까지 현대사도 그리고 현대사를 왜 가르칩니까? 현대사는 현재 진행형이죠. 아이들에게 교과서 공교육에서 가르칠 것은 어느 정도 학설이 정립된 다음에 가르쳐야죠.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는 수의 입은 사진 실어놓고 그 위에 김대중은 뭐죠? 무슨 상이죠? 노벨상, 평화상 받는 그거 사진 실어놓고 아래 위로 딱 대비되게 이게 지금 현재 교과서입니다. 보면 그리고 그 싸이 그 맞춤 추는 그 사진을 실어놓고 근데 교과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지장 같은 아이들의 그 영혼이 이 역사 교과서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됩니다. 오염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저는 계속 이봉창 문재인이 뭐 걸핏하면 이봉창 앞에 절하는데 이봉창이 뭡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매춘하고 횡령하고 도주하고 행패 부리고 이 사람이 이봉창입니다. 그리고 백번 김구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봉창 뭐 국가보훈처 국회 TV 보면 뭐 아주 뭐 대단한 독립지사를 해놨습니다. 이게요 우리 역사 왜곡은요 이 좌파들은 자기 목적에 맞도록 모든 것을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아이들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작을 하다 보니까 물 흐르듯이 역사가 흘러야 되는데 이 교과서가 전부 단절입니다. 분절입니다. 그러면 시험 보려면 배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사학자들이 역사 서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도 흥선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정교과서 검토본 나왔을 때 26군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덩치는 그 교과서 집필자들이라든가 거기서 재량권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하고 조율수호조교하고 삼미증식계획은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가르치면 이 역사 왜곡입니다. 삼미증식계획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래프요. 애들이 시험 보다가 시험 전에 한 칸씩 체크했는데 답지에 올릴 때 한 칸씩 밀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지금 애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삼미증식 쌀 생산량과 그 다음에 1인당 쌀 소비량 통계 자료가 한 칸씩 밀린 겁니다. 그 엉터리의 그래프를 실어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아이들인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답변이 왔더라고요. 인정한다고. 그리고 조수조교 무항세 해갖고 항세를 받지 않는다. 항세를 왜 안 받아? 산무허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산무허용, 무관세, 무제한 쌀 유출, 그 다음에 무항세. 항세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뭐 치밀어 오르죠. 일본 배가 상선이 우리 항구에 들어왔을 때는 그 항구의 세를 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율수호조교 무역 규칙에 보면 제1번 몇 톤까지는 얼마, 2번 몇 톤까지는 얼마, 3번 몇 톤까지는 얼마, 4번 일본국 정부 소속 선박은 항세를 내지 않는다. 위에 건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입니다.
그래서 왜 위에 걸 뺐냐? 미래에는 다 빼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불평등조약? 불평등조약이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무슨 치해복권이라 그러죠. 치해복권 배웠을 겁니다. 이거 10관이죠. 치해복권인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본국에서 재판한다.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이것을 치해복권이라 합니다. 그 뒤에는 뭐라고 연결되냐면은 조선국 인민이 일본국 인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조선국 관리가 재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거 빼버립니다. 앞에 것만 가지고 치해복권이라고 그러고 형사재판권이라고 그러고. 아니 치해복권이 뭡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이나 국제기구의 직원이 아닙니까? 일본 상인들이 민간인들이 왔는데 그것도 치해복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형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형사 우리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국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이 이렇게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재판 관할권입니다. 왜? 일본은 그래도 근대적인 재판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아직은 조선은 사도재판입니다. 너희놈 이실직고하거라. 이실직고하면 저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정없이 주리를 틀어.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일본이 우리 재판 제도에 사법 제도에 자국민들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국민은 너희들이 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 후진국에 가서 뭐 도둑질한다고 손목 잘라버리는 나라에 만약 있다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자국민을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범죄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이제 그런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관할권을 정해서 너희들 인민은 너희들이 우리 인민 이렇게 했는데 뒤에 거 딱 빼버립니다. 그러니 길동이하고 길산이하고 싸우는데 길동이가 길산이 패서 코피가 터졌어. 그런데 또 길산이도 길동이 패서 코피가 터졌어. 담임 선생님이 뒤에 건 빼버리고 길동이가 길산이 때려서 코피 터졌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길동이만 죽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역사 왜곡 대한민국이 갑이다.